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8월 달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 삼부토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임금 체납도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 반기 실적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삼부토건은 작년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전격적으로 방문했을 때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가장 수혜를 받는 그런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삼부토건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토목 건축 회사이기도 하고, 그런 토목 사업이 전쟁 이후에 많이 필요한 때가 그런 곳이 이제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올해 상반기 실적을 놓고 볼 때 이 회사가, 이 삼부토건이 해외 사업 부분을 거의 대부분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즉 이제 해외 사업을 벌이지 않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만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가 됐던 국내 사업에 집중을 하고 해외 사업은 모두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삼부토건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죠. 이 반기 실적만 봐도 전년 동기보다 매출 외형도 급감을 했고, 그다음에 단기 순손실도 지금 더 급증을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회사가 이제 단기 순손실도 엄청나게 늘어서 회사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굉장히 이제 부실기업의 전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주 DYD는 이 보유 종목 지분율이 11.49%지만 이후에 반대 매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담보로 제공한 최대주 지분이 매도되면서 최대주 지분이 급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주가 좀 불명예하게진 그런 상태죠.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삼부토건은 작년 2023년에 김건희와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했을 때 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여러 방면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접촉을 하면서 관련 뉴스들이 시장에 많이 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약 8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이 재건 자금은 우리 기업들에게 쿠션을 통해서 다시 또 지불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수익을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세금을 쿠션을 매겨서 빼돌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 우크라이나가 적극적으로 재건 사업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각 장관들이 많이 와서 관련 이런 뭐랄까요, 이 사이닝 같은 것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투자를 해주겠다, 아니면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다 사이닝을 하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80억 달러,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차관이나 이런 걸 제공해주겠다고, 아주 저리의 차관을 제공해줬다고 그랬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 전쟁 때문에 완전히 국가 부도가 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나가는 차관은 돌려받기는 어려운 그런 돈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윤석열과 김건희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그게 이제 2023년 7월인데, 그때 이제 삼부토건은 거의 300~400% 주가가 한 2~3개월 동안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아주 이상한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삼부토건의 최대주주인 DYD가 이 최대주주 주식을 담보대출을 사용했다는 거,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에 담보대출을 사용해서 주식을 담보로 맡겼다가 이게 반대매매로 대부분 매도가 된 걸로 나옵니다. 그것도 1320만 주가 이제 매도된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최대주주 지분은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우습게 말해서 최대주 지분이 그냥 주로 자기가 팔아서 낮아지면 말 그대로 이제 먹튀한다는 말이 나오겠지만,
주식 담보 대출을 사용해서 그 저축은행이 자기들의 그 반대 매매로 자기네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매도하는 거는 최대주주 의사와 관계없이 매도를 하는 거라, 이게 그 최대주주는 먼저 돈을 급전을 땡겨서 쓰고 이 주식을 그 은행들이 알아서 매도해서 자기네 그 채권을 회수해가는, 그러니까 이건 매도한 것과 다를 진배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공시가 되면서 이거를 미리 담보로 제공한 걸 공시 안 했다고 불성실 공기시법인으로 지정이 되지만, 이미 뭐 DYD는 돈 챙겨간 다음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DYD 지분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삼부토건은 이 최대주주의 공시에 대해 제대로 담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담보 제공을 제대로 공시 안 했다고 벌점도 받고, 그러니까 삼부토건 주주들만 열받는 일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반기 거절,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반기 감사 보고에서 아주 길게 이렇게 써 있는데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존속 능력,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이 의문이 된다. 그러니까 삼부토건이 지금 반기에 이런데 유상자를 대규모로 하지 않는 한 삼부토건이 계속될 수는 없죠. 근데 여기다가 또 삼부토건이 이제 임금 체불 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임금 체불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우선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크죠. 어디선가 뭉순이 들어와서 유상증을 해주기 전에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 그 대선 결과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고, 또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이 러우 전쟁을 자기가 취임하기 전에 단 하루 만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발언을 해왔고, 실제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정상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고, 또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앞서 지금 현재 정부죠, 조 바이든 정부가 막대한 달러를 지금 지원해 주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계속되도록 해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그 도널드 트럼프는 더 이상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는 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측근들의 말이 나오고 있죠. 이 말 뜻은 그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 취임하면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자금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러우 전쟁이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 한국식 이 휴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지만, 지난 9월 9일 날 440원을 찍고 11월 달 이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연속 상한가를 찍으면서 이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험한 것은 삼부토건 자체의 실적이나 이런 것에서 전혀 바뀐 게 없고, 특히나 이제 이 감사보고서상 이 반기 보고서에 대한 의견 검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로, 이게 계속될 경우 내년 3월 달에 정기주총에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부토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요번 국감에서 이런 주가 조작에 대한 이 혐의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제기됐고,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자칫 이게 실제로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된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왜냐면 이 기간 동안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거의 뭐 1,000원짜리 주식이 거의 5,500원이면 5배가 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여기에 물려버린 개인 투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게 좋은 주식이 이렇게 계속 갈 줄 알고, 여기서 계속 간 것처럼 갈 줄 알고 뒤늦게 들어갔다가 상투에 제대로 물려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가들은 어디서 이 주가 조작으로 밝혀진다면 주가 조작 세력의 범죄 수익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여기 손실해서 그냥 물려버리는 것이죠. 자칫하다가 상폐까지 되면 여기에 투자된 돈은 모두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연속으로 상한가를 치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삼복컴퓨터라고 예전에 벤처기업 중에 성공한 벤처기업이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IMF 구제금융위기 당시에 이 브라질 국민 PC라는 것으로 연속 상한가를 친 다음에 바로 이제 이 부도를 내면서 상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실 기업이 갑자기 상한가를 치고 급등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걸 예전의 사례에서 주의 깊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잘 반면교사 삼아서 개인 투자자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